이 선수가 1989년에 봉황리그 16강전에서 공주고등학교와 경기를 하는데 3연타수 홈런을 때립니다. 3연타수 홈런이 당시에는 뭐 굉장히 드문 케이스였는데 그 당시에 홈런을 맞은 선수도 유명한 선수입니다. 바로 코리안 특급 박찬호였습니다. 네, 스포츠 중계하는 한명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기사 쓰는 장은상입니다. KBO 리그가 이제 어느덧 1000만 관중을 바라보면서 정말 국민 스포츠의 하나로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제까지 원년 1982년 이래로 엄청나게 많은 스타들이 탄생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재능을 본인의 잠재력만큼 다 피운 선수들도 많지만 이제 안타깝게 가지고 있는 재능에 비해서 그 정도의 꽃을 피우지 못한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약간은 그 재능을 피우지 못한 아쉬운 선수들을 짚어서 조사를 해봤거든요.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해볼까요, 그러면? 김상진 선수는 뭐 워낙에 유명한, 사실 프로에서 활동한 연차는 많지 않은데 그때 당시 90년대 중반에 해태 타이거즈의 어떤 잘 나가던 투수진의 거의 계보를 이을 투수로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데요. 김상진 선수는 제가 찾아보니까 고교 시절부터 사실 빠른 볼을 던졌던 투수더라고요. 이때 당시에 진흥고등학교에서 기록으로 나와 있는 거는 146, 7km 정도를 던졌다고 하니까 지금으로 치면 150을 넘는 투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때부터 워낙 광주 지역의 특급 유망주로 이제 뽑혔었고, 실제로 그래서 지금은 뭐 프로 선수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프로에 바로 가는 게 제일 1번의 베스트 시나리오지만 그 당시에는 대학교를 가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상진 선수가 이제 연세대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거의 길이 열리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엔 잘하는 선수가 한 명이 있으면 이제 따라가죠. 친구들 한 두세 명 정도 묶어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김상진 선수가 그때 당시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않았다고 해요. 대학교를 진학하면 4년을 어쨌든 더 학생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때 당시 이제 해태에서 거액의 계약금을 제한하면서 프로에 바로 직행하는 걸 권유하죠. 그래서 이제 김상진 선수가 해태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게 되거든요. 김상진 선수가 해태에 가서도 어느 정도로 체급이 뛰어난 선수였냐면 데뷔 시즌인 96년에 바로 9승을 합니다. 그다음에 97년엔 한국 시리즈 5차전 나가서 완투를 합니다. 기록을만 나열하면 잘 체감이 안 되니까 그냥 말씀드리면 이때 해태 선발이 조계현, 이대진, 이강철, 그 다음에가 김상진 선수예요. 순번으로만 치면 조계현 1선발, 이강철 2선발, 두 분 아마 1, 2선발은 뭐 거의 뭐 의미가 없었겠죠. 그 다음에 이대진, 그 다음에가 김상진 선수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설명이 끝나는 거죠, 이걸로. 그 정도로 21살의 선수가 대선배들하고 같이 나란히 선발로 뛰었던 거니까 엄청난 활약을 했는데, 실제로 타이거즈의 그 선동열 감독부터 이어지는 그 에이스 계보를 이을 투수로 또 뽑혔는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98년 시즌을 치르면서 몸 상태가 크게 안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때 구위도 많이 하락하고 제구 컨디션도 이전 해에 비해서 안 좋아지고, 근데 그게 이제 좀 원인이 좀 있었죠. 시즌 말미에 이제 위암 4기 판정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재활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에 들어가는데, 안타까운 게 위암 4기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이제 치료를 사실 하기가 좀 힘든 상태에서 발견이 된 거죠. 전이도 많이 됐고, 그래서 이제 99년에 재활을 계속하는 단계에서 6월 10일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시죠. 그러면서 그 6월 10일이 타이거즈 구단에 어떻게 보면 계속 김상진 선수를 추모하는 날짜로 계속 역사가 내려왔는데, 비교적 최근까지도 6월 10일에는 타이거즈 선수들이 그 근조 리본을 달고 경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최근에는 뭐 6월 10일 날 경기가 없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면서 좀 그게 사라졌지만, 그래도 후배들은 계속해서 김상진 선수의 추모를 하면서 이제 경기를 하는 건데, 이때 제가 방송을 통해서 조금 약간 눈물이 날 뻔한 장면 중에 하나를 제가 본 게, 이때 당시 김준재 트레이너라고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타이거즈에서 일하셨던 분인데, 김상진 선수 재활하는 기간에 치료를 하면서 자기 좀 어디 좀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아마 하셨나 봐요. 63빌딩에 이제 올라갔는데, 63빌딩 전망대에서 휠체어를 타고 이제 김준재 트레이너가 동행해서 가서 한쪽을 계속 응시를 한다는 거죠, 김상진 선수가. 근데 그게 이제 잠실 야구장을 향한 방면이었어요. 거기가 이제 본인이 한국 시리즈 완투를 한 장소였죠. 근데 거기서 보면서 김준재 트레이너한테 형, 저기가 제가 완투했던 곳이죠? 라는 멘트를 했다는 게 저는 좀 굉장히 좀 인상적인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1억 원의 계약금을 받고 해태에 갔으니까 엄청난 금액인 거죠. 90년대 중반에 1억이요. 그 정도로 엄청난 재능을 인정받던 선수였는데, 프로에서의 경력은 위암 판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길게 가져가진 못했어요. 그래서 좀 비운의 선수로 남아있는 선수 중에 한 명으로 기억합니다. 1997년이 아마 해태 타이거스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우승을 차지했던 해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유명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동열이도 없고 정범이도 없고, 그때군요. 뭐 이미 이제 김성환 은퇴했고.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우승할 전력까지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남아있던 선수들
인터뷰를 해봤더니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선수들이 없이 우승을 못하면 결국 그 전까지의 해태 타이거스가 우승을 한 건 다 그 선수들 덕 아니냐. 그래서 남은 선수들이 정말 똘똘 뭉쳤다고 그러대요. 선동열도 없고 김성환도 없고 이종범도 없지만 올해 우리는 꼭 우승을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똘똘 뭉쳤었고 그 중심에 김상진 투수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결국 김상진이 뒤에서 또 젊은 피로서 그런 역할을 못했다면 97년 우승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이 정도 포텐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스포츠 팬들 사이에서는. 포텐을 발휘한 선수가 신인으로 등장하면 요새는 정말 그 이슈가 엄청 몰리잖아요. 김상진 선수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거의 원투하는 체급이었을 거예요. 근데 프로에 와서 그 경력을 온전히 잠재성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게 너무 아쉬우니까 우리가 또 하나의 좀 큰 별을 너무 일찍 보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죠. 강혁 선수는 사실은 이제 야구 팬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프로야구 사상 첫 영구 제명이 된 선수예요. 그래서 아마 팬들은 많이 기억에 남으실 텐데 이 선수가 신일고 재학 시절에 야구 천재라는 그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정말 야구를 잘했던 선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장 아마추어에서 야구 잘한 타자에게 주는 이영민 타격상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타자였습니다. 타격 기술, 파워가 당시 고등학생으로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타자였던 거죠. 근데 이 최고의 천재 타자에게 가장 큰 인생의 걸림돌이 된 것도 결국 야구 실력이었어요. 야구를 너무 잘해서. 사실 이제 고교 졸업하면 당시만 해도 앞서 이제 뭐 김상진 선수 이야기했습니다만 고교 졸업하면 대학을 가는 게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강혁 선수도 당연히 이제 대학을 가려고 한양대 가등록을 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김상진 선수처럼 집안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했던 강혁 선수한테 오비베어스가 계속 수파를 던집니다. 근데 오비베어스가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스카우트에서 뭐 보통 1차 지명을 하거나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계속 LG에게 밀렸거든요. 그래서 강혁만큼은 꼭 데려오겠다. 근데 이미 이제 한양대와 가등록을 한 상황인데도 계속 약한 고리를 공략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당시로선 어마어마한 금액을 제시하면서 강혁의 마음을 돌려놓습니다. 근데 이제 20살이 안 된 친구니까 그래 프로 가서 잘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동료 친구들과 학부모들한테 퍼지면서 아시잖아요. 보통 학교를 가려면 그 동기 또래 선수들 몇 명을 데리고 가는 게 당시는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가야 친구들도 다 대학을 갈 수 있는데 가격이 안 가버리면 갑자기 중간에 붕 뜨는 거예요. 친구들도 그러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다시 친구들 학부모가 강혁 선수를 회유합니다. 야, 너 프로 가면 우리 어떻게 되냐? 우리 어딜 가야 되냐? 이러니까 결국은 강혁 선수가 오비베어스 안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양대를 진학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양대를 가기로 결정을 하고 바로 이제 등록을 하면서 사상 초유의 이중계약으로 이제 빌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비베어스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던 스카우트니까 그러면 너는 프로에 못 온다. 그래서 KBO에 이중계약을 통한 영구 제명 처분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결국 KBO로부터 너는 KBO엔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영구 제명을 받습니다. 결국은 이제 대학은 갔지만 4년 후는 프로는 못 가는 그런 결정이 되고 말았죠. 근데 한양대에 결국은 이제 입학을 했는데도 강혁 선수가 얼마나 야구를 잘했냐면 대학교 시합 때 연세대학교 경기를 갔는데 연세대학교 경기에서 5대2로 연세대가 앞서고 있는 2사 만루 상황이었대요. 근데 다음 타자가 강혁인 거예요. 보통은 뭐 2사 만루니까 승부에서 잡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고의사구로 5대3을 만들어줬죠. 만화에 나오는 진짜 얘기인데 여기서 하나 맞으면 진다. 야, 볼넷 걸러. 이렇게 해서 결국 한 점을 줬는데 당시 상대 투수가 임선동이었던 그런 정도로 야구를 잘했대요. 근데 문제는 이제 대학교 졸업 후입니다. 1997년에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데 이미 이제 4년 전에 KBO로부터 영구 제명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프로는 갈 수 없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 아마 야구 팬들이면 기억하실 거예요. 현대 피닉스라는 실업팀이 있었어요. 현대가 프로로 가고 싶었는데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서 잠시 실업팀을 운영을 했었죠. 그 팀에 입단을 하게 됩니다. 당시 또 딱 시기가 맞아서 1998년에 방콕 아시안 게임에 드림팀이 결성이 됐죠. 박찬호도 오고 그 이후에 뭐 김병현 이런 선수들이 와서 좋은 성적을 냈었던 그 시기인데 다행히 그 팀에 국가대표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박재홍, 4번 김동주, 5번 강혁. 이 트리오가 그야말로 일본, 대만 뭐 이런 팀들을 깡그리 싹 압도를 하죠. 다행히 이 활약 덕분에 KBO에서 공로를 인정을 해서 자 그러면 영구제명 풀어줄게. 그래서 프로를 가게
되는 단초가 됩니다. 그래서 두산이 이제 1999년에 강혁 선수와 계약을 하는데 계약금이요. 놀라지 마세요. 5억 7천만 원. 5억 7천만 원 조건은 아직도 신인 야수 계약금 최고 금액입니다. 나승엽 선수가 입단할 때 5억을 받아서 화제가 되게 많이 됐어요. 이야 대단한 금액, 오버페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강혁 선수의 그 금액이 있고 다들 깨갱했죠. 그때 당시에는 진짜 90년대 끝자락인데 그러니까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정말 꿈 같은 날만 기다릴 줄 알았는데 딱 프로에 오니 성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선수 생활을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아마추어는 알루미늄 배트를 쓰잖아요. 근데 알루미늄 배트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어디를 맞아도 힘만 있으면 장타가 나옵니다. 근데 나무 배트를 프로에선 쓰니까 정말 정확한 그 핫스파트를 맞춰야 되고 그리고 또 완벽한 무게 이동, 그러니까 중심 이동이 돼야 장타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에 와서 나무 배트 적응을 못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기록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되려 아마추어에 한 20년 이상 있었던 것이 강혁 선수에게는 조금 독이 됐던 것 같아요. 기록도 안 나오고 장타도 안 나오고 타율도 낮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 계속 출전 기회가 줄어들고요. 그러면서 두산에서 뚜렷한 활약을 보이지 못하면서 5억 7천만 원 투자한 선수가 이런 성적을 내니까 얼마나 팀에서도 답답했겠어요. 결국은 우리 팀에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그래서 2001년에 SK로 이적을 합니다. 근데 또 이 선수가 운이 안 좋은 게 아까 98년에 방콕 아시안 게임 통해서 병역 혜택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그 사이에 병역 특례 이전에 병역을 빼려고 노력을 하다가 그게 2004년 프로야구 병역 비리 사건에 딱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받았었던 병역 특례가 박탈이 돼요. 그러면서 군복무를 해야 됩니다. 공익근무로 또 전력에서 이탈을 해요. 그렇게 해서 병역을 끝내고 돌아온 게 2007년인데 이미 이제 나이도 됐고 프로에 적응도 실패해서 그 이후에는 쓸쓸히 은퇴를 하고 맙니다. 고교 졸업 후에 한양대가 아닌 만약 오비베어스로 바로 왔었다면 과연 이 선수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와 진짜 근데 어땠을까요? 당시에 비슷한 또래 뛰었던 선수가 김재현, 김동주 이런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선수들과 비교해보면 아마 프로야구에 새로운 적적을 남겼을 수도 있는 선수가 아니었을까 이런 참 큰 아쉬움을 갖게 되는 선수입니다. 친구들 배려해주다가 좀 안타깝네요. 근데 그 이후에도 사실은 뭐 앞서 김상진 선수 얘기도 하셨지만 그 이후에도 사실 많은 선수들이 그런 경우가 많았대요. 그래서 대학을 가기로 돼 있는데 이 선수가 대학을 가지 않고 프로를 가면서 사실은 97년 이후에는 이제 프로로 바로 들어오는 선수들이 꽤 많아지거든요. 그러면서 동기들끼리 사이가 너무 안 좋게 헤어진 동기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대학 못 간 친구들 그리고 그 학교를 못 가고 다른 학교를 갔다가 또 어렵게 프로야구 선수 생활해서 다시 만나고 근데 뭐 사이가 별로 안 좋다는 얘기를 꽤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새는 그거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많이 문제되죠 만약에 그거 지금 하면. 예전에 정말 예전 더 이전 바람이라고 불렸던 선수는 자기 동기들을 다 데리고 가는 조건으로 K대학교를 갔다. 다 전부 인원이요? 엄청나네요. 근데 다른 학교에서도 너 혼자 오는 조건으로 와라 그러면 받아줄게 그랬는데 이미 이제 뭐 다들 그 학교를 가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K대를 선택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람이란 선수는 전국 어디를 가도 동기들이 아직도 많이 사랑. 그래서 아들이 잘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제 프로에 진출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프로에 진출해서도 본인 성적을 만들어내고 또 팬들에게 사랑을 받는 게 야구선수의 어찌 보면 존재의 의미인데 사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모았던 선수 중에 비운의 스타로 기억에 남는 선수 중에 한 명은 박정혁 선수라는 선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제 또래이기 때문에 저희는 잘 기억을 하는데 이 선수는 안타깝게도 지금으로 치면 학교 때문에 희생됐던 비운의 스타입니다. 박정혁 선수는 휘문고와 고려대를 나왔어요. 휘문고도 뭐 야구 명문이니까 굉장히 야구를 잘했다라고 느껴지시겠지만 이 선수가 1989년에 봉황리기 16강전에서 공주고등학교와 경기를 하는데 3연타수 홈런을 때립니다. 3연타수 홈런이 당시에는 뭐 굉장히 드문 케이스였는데 그 당시에 홈런을 맞은 선수도 유명한 선수입니다. 바로 코리안 특급 박찬호였죠. 그러니까 코리안 특급 박찬호에게 3연타수 홈런을 때려낸 선수가 바로 박정혁 선수거든요. 박정혁 선수가 그 다음 8강전 지능고의 경기에서도 첫 타석에 홈런을 때려내면서 고등학교 야구 역사상 4연타수 홈런을 친 선수는 당시 유일했어요.
엄청난 기록이네요. 그 기록이 이제 2004년에 성남고등학교 박병호 선수가 고교야구 최초 4연타석 홈런을 터뜨리면서 다시 한번 또 회자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고교 시절 최강 타자는 박정혁이라는 선수였어요. 근데 이 박정혁 선수가 고등학교 때도 굉장히 성적이 좋았고 또 그러고 나서 고려대를 진학을 했는데 보통 대학교는 1, 2, 3, 4학년이 있기 때문에 신입생들이 4번 타자 치기 참 어렵잖아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박정혁 선수는 입학하자마자 고려대학교 4번 타자를 칩니다. 얼마나 잘 쳤으면. 당시에 고려대학교에 임수혁 선수 있었고요. 마혜영 선수 있었고 박계원 선수 이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1학년이 4번 타자를 칠 정도로 대단한 기량을 갖고 있었던 선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선수에게 운명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요새는 거의 사라졌지만 당시에는 이제 얼차려, 집합 이런 게 거의 일상화돼 있을 때예요. 그 당시 그 선수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왜 오늘 집합이 안 걸리지? 그러면 되려 불안했을 정도로 굉장히 집합, 얼차려가 일상화돼 있는 상황인데 그날도 마침 이제 선수들이 박정혁 선수가 좋은 시간을 갖고 있는데 보통 집합이란 게 갑자기 걸리기도 하고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걸리기도 하는데 사소한 오해로 박정혁 선수가 밀려서 넘어졌는데 마침 선배 위로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집합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1, 2학년들이 옥상에 다 모였는데 집합이란 게 그 당사자만 혼내는 게 아니잖아요. 연대 책임이죠. 네, 1학년, 2학년들 혼나면서 같이 혼나는 걸 보고 박정혁 선수가 굉장히 화가 나서 선배에게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선배에게 대들어 그러면서 선배가 휘두른 방망이에 왼 팔꿈치를 맞았다. 진짜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팔꿈치를 맞았는데 이게 굉장히 부상이 심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팔꿈치 철심을 막는 수술을 하고 그러고 돌아왔는데 고등학교 때 그렇게 대단했고 대학교 1학년 때 4번 타자를 볼 정도로 좋은 기량을 갖고 있던 선수가 그 기량이 안 나옵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잘하던 선수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방황의 깊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때부터 야구에 집중을 못하게 됐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성적도 떨어지고 방황의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그러면서 대학교 4학년이 됐는데 결국 프로 지명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고 대학교 졸업을 하는데 LG에서 그나마 이 선수를 눈여겨봐서 육선 선수로 입단을 시켰는데 육성 선수로 입단한 6개월 정도를 지켜봤지만 더 나아지지 않는 거죠. 결국은 이제 계약도 해지되고 그러면서 야구를 박정혁 선수가 그만둡니다. 그리고 나서 스포츠 에이전트 일을 조금 하다가 1992년 12월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사실 이 선수에게 그 운명적인 사고가 벌어지지 않았다면 과연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참 궁금한 대목이기도 해요. 야구를 하다가 다친 게 아니라 집합 얼차려 과정에서 다친 거니까 말이 안 되네요. 지금 저 세대가 생각하기에는. 코리안 특급 박찬호에게 3연타수 홈런을 때려냈던 역사 속의 강타자가 학교 큰 희생자로 사라지고 말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취재를 하면서 알았는데 그 부분은 서로 좀 묻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그 전에도 꽤 많았었고 유명인들로 추정되긴 하지만 그것도 명확히 누구라고 잘 밝히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게 좀 일상화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취재했었던 만나봤었던 당시 그 선수들은 다들 그 얘기하더라고요. 일종의 사고였다. 근데 사고라고 하기에는 너무 한 선수의 인생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물론 중고등학교에서도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대학생은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학생 타이틀을 다는 건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참 씁쓸하네요. 당시에 회상했던 많은 선수들은 박정혁이 아마 안 다쳤으면 프로야구의 역사를 바꿨을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동의했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진짜. 왜냐면 박찬호 선수 얘기해 주신 것도 그렇고 그때 당시 1학년인데 4번을 쳤다는 건 엄청난 거니까 마혜영이 있는데 4번을 친 거니까 무시무시한 거죠. 그래서 더 안타까움이 컸던 선수예요.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박노준 선수는 아직까지 또 다 쪽에서 뭐 본업을 또 하고 계신데다가 저는 사실 근데 제가 직접 보진 못한 분이에요. 야구하는 거를. 저는 이제 나이가 요 세대는 아니니까. 근데 어떻게 유명한 건 아니야. 이분이 게임에서 굉장히 좋은 카드입니다. 설명해드리면 그 속성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속성이 없는 카드가 무속 94년 박노준이 굉장히 좋은 카드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때 심지어 전성기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이분의 그 인생의 어떤 전성기라고 하면 저는 이제 고교
고교 시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유명했냐면 이분이 그 아마야구 그 선린상고죠. 지금의 선린인터넷고등학교 앞으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선린인터넷고등학교에서 박노준을 뛰어넘는 스타는 나오지 못합니다. 얼마나 유명했냐면 발 빠르고 어깨 좋고 그리고 이분이 그때 당시 투타 겸업을 처음에 프로 와서도 했던 분인 정도로 투수 타자를 다 잘했어.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81년 봉황기 결승전 이때 당시가 굉장히 유명했던 게 뭐냐면 선린의 최고의 스타 박노준, 그 다음에 경상북도 최고의 스타 지금 야구대표팀 감독을 하고 계신 류중일. 그래서 이 두 분의 만남으로 굉장히 아마야구가 붐업이 됐던 시절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 박노준 그 선수는 이때 당시에는 지금으로 치면 인기가 프로 김도영 선수 정도 된다고 봐요. 김도영 선수가 이제 아마 때는 지금처럼 인기가 그 정도 체급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프로에 와서 김도영 선수가 지금 인기가 엄청 높아졌잖아요. 근데 박노준 선수는 아마 야구 때부터 인기가 이미 높았던 거죠. 제가 운 좋게 그 경기들을 다 봤잖아요. 근데 인기가 정말 대단했어요. 이렇게 만들면 저 아미한테 맞아 죽을지 모르겠지만 BTS급. 아 맞죠? 고교 야구 선수가 BTS급 인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대단한 일 같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만큼 고교 야구 중계가 많이 됐었는데 이 선수가 키도 당시에 크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러니 사실은 그 얘기 하실 거죠. 부상당하는 장면. 그게 결승전인데 그날 부상당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나갔고요. 그 부상당하는 장면이 슬로우 모션으로 제 기억에 한 100번은 나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병원으로 후송됐거든요. 근데 이례적으로 그날 9시 뉴스에 병원을 직접 연결해서 지금 박노준 선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병원 앞에 나와 있는 기자 누굽니다. 박노준 선수는 지금 그 병원에 들어가서 가려 중이고요. 근데 리포트 하는데 깍 소리가 났죠. 여학생들. 병원으로 다 따르려고. 그 정도 인기였다니까요. 그 정도면 BTS급이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죠.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김도영 선수 안 됩니다. BTS로 가겠습니다. 왜냐면 9시 뉴스에서 현장 연결을 할 정도니까 엄청났던 거죠, 인기가 진짜로. 그 당시에가 박노준 선수가 그 봉황대회 결승에서 이제 왼발목이 꺾이는 부상을 당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프로에 와서도 골절이라든지 이런 거에 잔부상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박노준 선수가 처음에 프로에 입단할 때는 투수로 좀 쓰는데 그때 당시에 신인 계약은 야수로, 그때 당시에 야수 계약금을 얼마 받았냐? 86년이거든요. 86년에 5천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거든요. 근데 물론 그 전에 선동열 선수는 이제 투수로서 억대 사실 계약금을 받았으니까 그게 엄청난 금액이긴 한데 86년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1위 가는 기업이 현대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현대 신입사원 한 달 월급이 30만 원 할 때. 근데 5천만 원을 받습니다. 신인 계약금. 그 당시에 웬만한 아파트가 제 기억에는 몇백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니까 아파트를 여러 채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돈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이제 지금까지도 그 시리즈가 나오고 있는 차량 중에 하나가 이제 그랜땡 1기가 나온 게 86년이라더라고요. 각그랜땡. 회장님들 타는 차. 그 차량이 1,700만 원에 출시가 됐더라고요. 근데 5천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프로에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비베어스랑 계약을 하는데 처음에 한 3년 정도는 투수로 이제 활약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야수로 전향을 해서 하시죠. 근데 안타깝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잔부상이 조금 있으면서 선수 생활이 조금씩 단축이 되는 케이스였고 결국에는 그 잔부상 때문에 그 고교 시절에 엄청난 그런 폭발력은 프로에 와서는 크게 보이진 못하세요. 그 이전에 우리가 말했던 스타들에 비하면 물론 프로 커리어를 길게 가져간 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고교 때 그 임팩트가 강했기 때문에 그 임팩트에 비하면 프로 임팩트는 조금 부족했다. 그러면서 이제 97 시즌이 끝나고 은퇴를 하게 되시죠. 그때 이후로는 또 그 메이저리그 코치 연수를 또 한번 가세요. 그러면서 이제 지도자의 길을 준비하시는데 또 그쪽으로도 또 약간 여의치 않아서 결국에는 그 해설, 방송 해설로 또 오랫동안 또 활동하시죠. 이제 그러다가 2008년에 우리 히어로즈가 창단을 하면서 그때 초대 단장으로 이제 재직을 하시고 그 이후로는 또 공부를 또 엄청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스포츠 산업 관련해서 석박사를 다 취득하시고 대학 교수로 처음에 이제 우석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또 안양대 총장까지 가시고 또 지금은 또 다시 우석대학교에서 총장으로 대단한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있는 프로 야구 선수 최초의 총장이지 않을까. 네,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마추어 때가 이분에게는 거의 전성기가 되는 그런 시기인데 또 한 명의 비운의 스타가 박노준과 함께 거론되는 사람이 김건우라는 선수가 있어요. 신인왕하고 사실은 이 선수도 설린상고 때는 선발 김건우, 마무리 박노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을 정도로 두 선수가 제 기억엔 거의 뭐 박노준은 주로 여학생들이 좋아하고 김건우는 남학생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설린인터넷고등학교가 아직도 이 두 사람의 인기를 뛰어넘는 선수가 없었어요. 네,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김건우도 프로에 와서 MBC 지명을 받았거든요. MBC 지명 받아서 사실 뭐 이 사람도 투타 모두 잘하는 양반인데 투수로 올인해서 신인왕도 받았는데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비혼의 스타로 그러니까 족적을 더 길게 남겨주질 못했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모두 고등학교 때
커리어가 최고였던 좀 비운의 스타들이었네요.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분들이죠. 비운의 스타 저희가 찾아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 스쳐 지나가는 이름들이었는데 자세하게 또 기록을 살펴보니까 더 안타까워요. 그때 당시에 제 기억은 보통 미화되기 마련인데도 과거 기억이 좀 남아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도 너무 짧았던 거죠, 커리어는.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더 커리어를 이어갔으면 정말 엄청 커리어를 길게 한 그 스타들처럼 내 뇌에 더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더라고요. 뭐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 참 비운이다라고 느끼지만 어쩌면 우리 인생에 이렇게 운명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도 조사하면서 하게 됐는데, 과연 이 선수들이 그 길에, 선택의 길에서 혹은 피할 수 없었지만 그 사건이 없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좀, 안타까움을 좀 가질 정도로 이게 운명이 분명히 있나 보다 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사실 그런 얘기가 야구판에 있었어요. 대구에 이승엽이 있다면 부산에는 이런 정도의 얘기를 들을 정도로 선수가 이제 이승엽 감독과 같은 나이고 같은 학번인데, 얘기했던 1994년에 이제 경남상고 소속으로 고등학교 최고의 타자에게 주는 이영민 타격상도 받고 공격도 잘하고 또 투수로서도 좋은 투구를 하는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많았고. 안녕하세요. 스포츠 동아에서 야구 기자로 일하고 있는 장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중계하는 한명재입니다. 지난번에 안타까웠던 주제 중에 하나가 비운의 선수들이나 이런 얘기 좀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도 저희가 선정한 주제가 좀 젊은 나이에 상대적으로 좀 일찍 져버린 괴물 투수들, 좀 저희가 선정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좀 언뜻 생각나는 투수들은 많은 것 같아요. 기대 속에 입단했거나 프로에 들어온 과정에 비해서는 좀 끝이 미미했던 선수들이 꽤 많죠. 그 중에서도 굵직굵직한 선수들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롯데에서도 활약하고 지금 또 코치로 일하고 있는 조무근 코치를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일단 체격이 2m가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참 보기 드문 피지컬이거든요. 그래서 들어올 때 우리가 흔히 키 큰 선수들에 대한 로망이 랜디 존슨이 있잖아요. 2m 7. 그런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봤던 선수예요. 근데 조무근 선수가 사실 그 라운드 픽이 엄청 앞번호는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일단 키가 2m가 넘는다. 키가 2m가 넘는 선수들 중에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키를 조금 깎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근데 조무근 선수는 너무 이게 명확한 2m예요. 누가 봐도. 그리고 몸무게도 프로필상에 거의 120kg 정도로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그 있었거든요. 정도의 피지컬을 갖고 있는 선수는 야구판에 흔치 않아요. 없죠. 왜냐면 진짜 외국인 투수 정도 중에도 아마 한 리퍼트 선수 정도? 그 정도 돼야 아마 2m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 정도로 키가 큰 투수였으니까 굉장히 타점이 높고 떨어지는 슬라이더 이런 걸 가지고 데뷔 시즌에 엄청난 임팩트를 남겼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5년이잖아요. 그 해가 이제 KT가 1군 데뷔했던 시즌이기 때문에 사실 KT가 전력이 그다지 좋지 못했는데 초반에 구원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다가 결국 마무리 역할까지 맡으면서 커리어 최고의 시즌을 보냈죠. 야구 분업이 되기 전에는 훨씬 더 그런 일이 많았지만 중무리 투수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중간 플러스 마무리 투수, 이런 역할이라는 표현이 많이 있는데, 저는 조무근 선수가 그 해에는 대표적인 그 사례이지 않았나 좀 생각해요. 이때 당시에 그 장시환 선수랑 지금은 이제 삼성으로 가 있지만 김재훈 선수 같이 해가지고 큰 힘을 보탰거든요. 그래서 15년도에 거뒀던 성적이 말씀드리면 44경기 8승 5패 4세이브 2홀드, 평균 자책점이 1.88. 엄청나게 훌륭한 성적이죠. 사실 데뷔해 있네. 조무근 선수가 이때 활약을 바탕으로 신인왕 후보에도 올라갔었는데 후보들이 너무 쟁쟁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삼성 라이온즈의 구자욱 선수가 이제 정규 시즌 팀 우승하는 버프까지 받아가면서 그 신인왕 레이스에서 좀 압도적인 표차를 기록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때 활약을 바탕으로 우리가 굉장히 대표팀의 마지막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국제대회인 프리미어 12, 2015년 초대 프리미어 12의 대표팀에도 뽑혔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우승했잖아요. 맞습니다. 이때 우리 대표팀이 그 오타니 선수에게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오타니 선수가 이제 내려가고 난 다음에 극적인 역전 승리를 거뒀던 그 대회죠. 나중에 이제 아무래도 조무근 선수가 15년도에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줬는데요. 안타깝게도 15년도에 데뷔 시즌 치곤 조금 많은 이닝인 71이닝을 소화했어요. 구속이 그때 당시엔 그래도 150 가까이 나왔었는데 16년, 17년부터는 아무래도 구속이 좀 많이 떨어지고, 이것이 데뷔 시즌에 너무 많이 공을 던진 여파가 아니냐라는 의견도 좀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성적도 떨어지다 보니까 KT가 황재균 선수를 이제 17년에 영입을 하거든요. FA로. 그러면서 그 보상 선수로 이제 롯데자이언츠로 이적을 하게 되죠. 그 이후로 이제 군입대하고 나이가 좀 애매한 나이에 들어서니까 나중에 롯데에서는 그렇게 큰 활약을 하지 못했던 걸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은 그 2015 시즌이 본인에겐 가장 찬란한 순간이었지만 또 가장 힘든 시즌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많은 이닝을 던졌고 또 잠깐 좀 쉬어야 되는 그 시기에 프리미어 12를 갔다 왔고 이 선수가 투수를 본업으로 시작한 게 아니다 보니 기초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미어 12 다녀온 이후부터 어깨 통증이 좀 있었다고 하고요. 투구 폼도 막 바꾸면서 굉장히 노력은 했지만 2015년만큼의 성적을 내주지 못하면서 아쉬움이 많았고 한 번 이 선수가 그 롯데 이적 후에 2022년에 딱 올라와서 이제는 다시 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딱 한 경기 던지고는 바로 2군 내려가면서 더 이상 1군에선 기회가 없었어요. 뭐 여담입니다만 이름이 조무근이잖아요. 거꾸로 하면 근무조가 되거든요. 그 정도로 자주 나왔다. 거의 근무조처럼 이제 자주 나오느라 그 별명이 붙었다고 했었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데뷔 시즌에 좋은 임팩트를 남겼었는데 뒤가 조금 많이 아쉬웠어요. 맞아요. 국가대표까지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기대했는데 그 부분 좀 아쉬움이 남는데 지금은 본인의 노하우 많이 투구 폼도 바꾸고 이랬던 노하우를 10분 활용해서 현재는 롯데의 재활군의 코치로 드라이브 라인 코치로 지금 재직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본인이 워낙 또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후배들한테 어떻게 적용하면 조금 더 길게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잘 고민하면서 좋은 지도자 생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몇 번 저희가 이제 최동원 선수 이야기를 했었어서 이 선수는 앞선 다른 선수들에 비해선 커리어가 그래도 짧지만 화려했던 대단한 선수이기 때문에 범주에 넣기가 좀 애매한 그런 투수예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강속구 투수였고요. 1984년 롯데 우승을 이야기할 때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고 사실 롯데가 역대 딱 2번 우승했는데 그 중에 한 번이잖아요. 가장 극적인 우승이었죠. 그때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지만 한국 시리즈가 7차전까지 진행됐는데 4승을 혼자 했거든요. 앞으로도 없고 과거에도 이 선수 이전 이후에는 없었던 그런 기록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4승만 기억하는데 사실은 1패도 안 왔어요. 한국 시리즈 기록을 보시면 7게임 중에 5게임 나왔고 4게임 선발에 4게임 완투에 1게임 완봉 그리고 4승 1패 1.80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말이 되나요? 이게 정말 대단한 활약인데 선수가 길게 선수 생활을 못했던 이유를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선수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도 거의 에이스였고 프로에 들어오기 전에 잠시 실업에 있을 때도 역시 에이스 투수였고요. 국가대표에도 많은 경기 출전을 했었는데 프로에 들어와서도 83년, 84년에 2년 연속 225이닝을 던집니다. 225이닝이 얼마나 많은 이닝이냐면 올해 KBO에서 가장 많이 이닝을 소화한 투수가 190이닝 조금 넘겼어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던졌고요. 그리고 좀 넓혀서 보면 83년부터 87년까지 5년 연속 208이닝 이상을 던졌어요. 심지어 84년에는 이제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시키면서 그 해는 284와 3분의 2, 300이닝 가까이 던진 거죠. 이렇게 긴 이닝을 던지다 보니 고질적인 허리 부상이 좀 있었고 어깨도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1958년생인데 32살인 1990년에 은퇴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더 안타까운 선수죠. 최동원 선수가 이제 완전 전성기 활약을 할 때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젊은 야구 팬들도 대부분 그렇겠지만 태어나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워낙 해외 축구가 인기니까 옛날 선수들을 영상을 찾아보는 게 이제 요즘 젊은 분들의 저는 유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당연히 업을 또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옛날 선수들의 영상을 많이 찾아봤었는데 감탄하면서 보는 선수 딱 2명 있거든요. 타자 중에서는 예전에는 이제 박재용 의원이 저는 그랬었고 그다음에 투수 중에는 진짜 최동원 감독이 정말 엄청납니다. 그 이런 와일드한 투구 폼, 스탯, 기록, 빠른 볼 그러니까 우리가 만화로나 접할 만한 그런 스펙을 다 갖추고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저희 세대한테도 굉장히 임팩트가 크게 남아있는 덕분에 저희도 기억하는 건 KBO가 이제 레전드 40인을 뽑아서 투표를 했었는데 이때 최동원 감독께서 전체 득표 2위 선동열 감독이 1위를 하고 최동원 감독이 2위를 하는 이런 것까지 저희가 좀 기억을 하고 있는 세대죠. 그 영화 퍼펙트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때 이제 선동열과 최동원의 맞대결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었고 실제로 제가 그 경기를 직접 TV로 봤던 그런 세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명승부가 당시엔 맨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더라고요. 앞으로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거예요. 한 투수가 끝까지 다 던지면서 이렇게 호투하는 투수 그리고 약간 팽팽함이 느껴졌던 대단한 접전이었거든요. 그런 경기를 이후에 모티브로 삼아서 영화를 참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동원은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 같은 야구 선수 특히 투수라면 누구나 상상이
상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이미지를 현실에서 구현했던 분이에요. 그 야구 인생만큼 삶도 불꽃처럼 뜨겁게 타올랐고 또 짧게 우리 곁을 떠나서 참 아쉬운 그런 선수이기도 하죠. 이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고의 위치에 있던 분이거든요. 선수로서 이보다 위로 올라갈 수 없는 커리어를 가지고 있을 때 이분이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선수협 창립하면서 그 멤버로 처음에 발족할 때 이분이 스타트를 끊으세요. 실제로 그로 인해서 피해도 많이 받고 그로 인해서 선수 생활도 짧아진 여파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거에서 어떤 총대를 메고 나서는 그런 의지 그런 것도 저는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수협 준비 모임을 만드는 과정에서 구단이 약간 윗보입니다. 근데 소속돼 있었던 롯데와 또 삼성이 트레이드를 하면서 사실 그 당시에 그 신문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김시진은 삼성의 에이스고 최동원 롯데 에이스인데 이 두 선수를 스와핑한다.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게 현실이 됐고 그 이후에 두 선수가 서로 팀을 바꿔서는 그다지 성적을 잘 내지는 못했죠. 저만의 감성적인 생각인데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종교가 없는데 아마 신께서 야구를 좋아하나 그 중에서도 최동원 감독의 팬이지 않을까 그 정도로 너무 좀 일찍 별세하신 게 좀 안타까웠죠. 2011년에 마지막 경기를 제가 중계했었는데 그때가 이제 군산상고 경남고 레전드 매치라는 경기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중계하셨던 게 기억에 명확하게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최동원 감독님이 던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묘한 기대 심리가 은근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엄청 어렵게 사실 그 자리에 나오셨던 거죠. 알고 보니까. 당시에 이미 이제 지병 때문에 복수가 차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경남고등학교 유니폼을 입고 야구장에 나와서 동료도 함께 하면서 많이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참 행복한 야구 선수였다라고 본인을 스스로 회상을 했던 장면이 아직도 인상에 많이 남습니다. 김건덕 선수를 한 명 또 꼽아봤는데 저 이 사례에 아마 제일 들어맞는 선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잘 알진 못했는데 이승엽 감독에 대한 얘기를 워낙 추적해 가다 보면 나오는 선수 중에 꼭 김건덕 선수가 있었죠. 뭐 아마추어 때 워낙 좋은 이제 공을 던졌고 당시에 이제 뭐 어깨 부상이나 이런 게 안타까웠지만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 우승을 이끌었던 주역이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승엽 감독하고 같이 에이스로 활약했던 아무래도 프로 생활은 못했던 선수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기억하시는 게 정확한데 사실 그런 얘기가 야구판에 있었어요. 대구에 이승엽이 있다면 부산에는 김건덕이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들을 정도로 김건덕 선수가 이제 이승엽 감독과 같은 나이고 같은 학번인데 얘기했던 1994년에 이제 경남상고 소속으로 고등학교 최고의 타자에게 주는 이영민 타격상도 받고 공격도 잘하고 또 투수로서도 좋은 투구를 하는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많았고 말씀하셨던 1994년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는 이승엽 선수, 김선우, 박정진 지금 프로의 대표되는 이미 이제 은퇴는 했지만 그런 선수들이 많이 참가했던 대회고 그때 우리가 또 좋은 성적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도 저 선수 누구냐? 왜냐하면 대회 MVP니까 굉장히 큰 관심을 모았을 정도로 기대를 많이 모았던 선수죠. 지금은 이제 고교를 졸업하고 바로 프로에 가는 게 1번 선택지라고 할 수 있다면 그때 당시에 이제 대학교를 가는 게 그때 당시 사회 문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김건덕 선수는 제가 알기로는 롯데자이언츠에서도 이제 입단 제의가 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의 권유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선택은 또 본인이 한 것이기 때문에 뭐 그때 당시 이제 한양대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요 선택이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조금 아쉬운 선택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남아요. 76년생이면 아마 95년쯤 대학을 갔을 텐데 그때는 우리 프로야구도 거의 대학을 다 가는 상황이었고 정말 특출난 선수 한두 명만 프로에 오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당연히 대학 진학을 권했겠죠. 근데 대학 진학을 하고 나서 이 선수가 고등학교 때 대단했던 성적이나 활약이 싹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기량이나 뭐 부상 이런 걸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프로 생활은 하지 못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아마 지도자 생활을 이제 계속 이어나가다가 김건덕 선수도 좀 아쉬운 게 또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어 심장마비로 인해서 좀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깝죠. 굉장히. 결국은 이제 고등학교 때 너무 혹사해서 투수로서는 더 등판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타자로 전향을 했는데 타자라는 게 좀 가치가 좀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롯데가 지명철회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프로에
들어가지 못하고 프로 지명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고 때문에 일을 시작하고 그러다가 또 부상 입어서 사고로 또 손가락을 다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실질적으로 선수 생활을 마감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가 준비한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 아닌가. 왜냐면 프로 꽃을 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진짜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박정혁 선수 얘기했었잖아요. 아마추어 때의 모습은 정말 시대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라고 기대를 했지만 결국 부상과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꽃을 피우지 못한 그런 선수인 것 같아요. 한기주 선수는 워낙 유명한 선수죠.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아요. 두 자릿수의 계약금, 억 단위에서의 두 자릿수이기 때문에 신인으로서는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은 계약금 10억 원을 받고 그때 당시 기아 타이거즈에 입단해서 이때 당시에 유명한 말이 뭐가 있냐. 축구는 박주영, 야구는 한기주란 말이 있었어요. 87년생들이 정말 야구를 잘했잖아요. 양의지라든가 유현진이라든가 정말 87년생들 야구 잘하는 선수들 너무너무 많은데 그중에 87년생 으뜸은 한기주였습니다. 사실 류현진 선수가 지금 메이저리그도 다녀오고 굉장히 큰 선수로 성장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냉정하게 한기주 선수한테 안 됐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아시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 중계를 인천 문학야구장에서 했었는데 그때 선수들 프로필을 쭉 갖고 있는데 제일 먼저 나왔던 선수가 한기주예요. 그 정도로 이미 알려져 있는 그런 선수였고 프로에 들어와도 당장 성적을 낼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기아가 10억 원의 계약을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최고의 계약금이 바로 한기주 선수의 10억 원 계약금이고요. 2021년에 장재영 선수가 9억 원을 받은 적이 있고 올해 그 신인 최대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정현우, 정우주 선수가 5억 원 계약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있었는지 여실히 증명이 되는 부분이죠. 2006년이면 거의 20년 전이에요. 18년 전인데 그 10억 원이 아직도 안 깨지고 있는 거니까 엄청난 금액인 거죠.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대단한 성적을 냈던 게 동성고등학교가 전국대회 자주 올라오기는 했는데 우승까지는 하지 못했어요. 꼭 한 전국대회 중간쯤에서 탈락을 했었는데 한기주가 딱 들어서면서 어떤 날은 선발, 어떤 날은 한 7회부터 구원. 고등학교 1학년이 152를 때리니까 승승장구해서 동성고등학교가 자주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냈죠. 그 부분도 사실은 기아가 이 선수를 영입하고 당시에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까지도 한기주 어떤 선수냐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을 정도로 프로에 입단하고 또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의 관심을 끄는 건 당연했었어요. 아니 3년 동안 4실점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자책점이 당연히 0점대고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야 이게 정말 역사적인 장면이구나 생각했던 게 2학년에 이제 또 한 명의 나중에 야구계를 크게 발족을 남기는 선수가 있죠. 양현종 2학년 양현종이 선발로 던지고 3학년 한기주가 뒤에 한 2, 3이닝 맞고 이런 식으로 전국대회에서 굉장히 동성고가 두각을 나타내죠. 그 당시에 양현종 선수는 그냥 한기주에 또 가려있는 그런 정도였으니까 한기주 후배? 뭐 이런 정도로만 알려졌을 정도니까 한기주의 아우라는 정말 대단했었죠. 근데 프로에 딱 들어왔는데 프로 첫 해 성적이 10승 11패 8홀드 3.26이에요. 당연히 올라와서 2006년에 신인왕도 되고 노히트 노런도 하고 이럴 걸로 기대를 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3회까지 선발로 참 잘 던지는데 한 턴이 돌면 구위가 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요. 그러면서 후반기에는 당시 또 기아가 불펜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수를 구원으로 돌리죠. 그래서 전반기에 선발로 나왔을 때는 부진했다가 후반기 구원으로 나와서 7승을 기록하고 0.9의 평균 자책점을 올렸습니다. 요즘도 다 그렇지만 10억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다른 팀의 팬들도 한기주 선수의 결과를 무조건 확인합니다. 과연 그 정도의 금액을 받고 왔는데 어떻게 활약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때 당시 관심도 너무 집중이 되고 사실 첫 해에 10승을 한 거니까 임팩트도 나쁘지 않은 데뷔거든요. 근데 이때 하필 또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류현진 선수가 너무 괴물 같은 활약을 펼쳐요. 신인 첫 해. 그러면 이제 야구 팬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죠. 뭐냐 10억 한기주는 대체 뭐냐 이러면서 약간 이때부터 한기주 선수의 어떤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저는 그 중에서도 좀 이제 결정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너무 아쉬운 얘기지만 베이징 올림픽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베이징 올림픽에 그때 국가대표에 승선됐다는 것 자체가 한기주 선수에 대한 그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김경문 감독도 그렇고 KBO 입장에서도 이 선수가 어쨌든 빠른 볼을 던질 수 있는 체급의 선수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국제대회에 나가서 활약은 좀 많이 아쉬웠죠. 그때 이제 일본과 경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그 한기주 선수가 파마 머리였어요.
있었어요. 박빙의 승부일 때 일본 네티즌이 그랬대요. 야, 뽀글이 올라오라 그래라. 너무한다. 한기주 선수가 많이 흔들렸고 결국은 두 번인가 대결했는데 두 번 다 실점을 했던 좀 아쉬움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사실은 2009년에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 토미존 수술을 받아요. 그리고 또 이제 공백도 좀 있고 2011년에 돌아와서 그때 이제 불펜으로 조정이 됐는데 아무래도 예전처럼 구속이 안 나오니까 이제는 이제 변화구 투수가 됐고 그 과정에서 삼성으로 이제 팀을 옮기게 되면서 기아와는 좀 안 좋은 이별을 하게 되죠. 삼성 가서도 본인이 이제 부활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 이미 뭐 부상이나 1년차 때 사실 뭐 적지 않은 공 던졌던 것도 있고 그 여파로 인해서 첫 해의 임팩트는 보여주지 못하고 결국 은퇴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후배 선수들, 어린 선수들을 좀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몇 년 전에 저희와 이제 같이 방송도 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봤지만 어느 정도 준비성이 철저하냐면 오늘 방송할 뭐 경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깨알같이 적어와서 준비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선수가 괜히 기대감을 많이 줬던 그런 선수가 아니구나, 이런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또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 꼼꼼함이 있어서 오히려 피지컬이 아쉬워요. 어느 정도만 받쳐줬어도 훨씬 더 크게 한국 야구에 큰 발을 남기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뭐 당대 지금도 최고의 스타인 유현진과 한기주의 엇갈린 인생이 참 씁쓸할 때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좌우 원투펀치를 가질 수도 있었거든요. 87년생. 좀 안타까움이 있는 선수입니다. 김진웅 선수 기억나세요? 엄청 제가 어렸을 때예요. 이때만 해도. 그래도 초반에는 삼성 그 에이스 계보 좀 이을 수 있는 대목에 들어가는 선수였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좀 보직도 좀 애매하게 가면서 안타까운 결말이 났던 걸로 제가 기억이 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삼성의 그 에이스 계보를 이을 거라고 기대를 했던 선수예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중계를 가면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김진웅은 가장 스트라이크를 볼처럼 던지고 볼을 스트라이크처럼 던지는 투수야, 이런 찬사를 받던 투수입니다. 근데 왜 이 선수가 단명을 했을까라는 걸 다시 한번 보면서 이게 참 인생이 만만치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배구고 출신이고 삼성의 98 고졸 신인으로 우선 지명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엘리트 계보를 걸어왔던 선수거든요. 그래서 입단 2년 차에 바로 이제 승수를 거두고 2000년에 15승 투수가 되면서 명실상부 삼성의 에이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2년 연속 170 이상 이닝을 소화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좋은 구위를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마무리 전환도 했었고, 그런데 그러면서 역시 이제 잦은 등판을 선수들에게 큰 데미지를 줍니다. 잦은 등판 때문에 피로가 좀 누적이 됐고 2001년 한국 시리즈에서 어마어마한 실패를 겪어요. 이때 한국 시리즈가 KBO 리그에서도 몇 안 남는 그 역대급 한국 시리즈라고 생각하는데 10명 중에 아마 제 기억에 한 7, 8명은 삼성이 우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두산이 정말 기적적인 김인식 감독이 이제 업셋을 이루는데 사실 김진웅 선수가 이때 한 경기에서 크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에 트라우마 시작이 이때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때 이후로 계속 가을 야구에서 좀 쓴잔을 들이키죠. 그래서 사실은 그 다음에 2002년에도 삼성이 한국 시리즈를 가는데 한 경기 약하다는 징크스 때문에 엔트리에서 빼버려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2005년에 토미존 수술 받고 또 이 선수는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하는데 그게 이 선수에겐 굉장히 본인에겐 참 되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토미존이 지금은 뭐 거의 성공 사례가 굉장히 많지만 예전에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반반이다 약간 이런, 오히려 구속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아예 이전의 구속을 회복하지 못하거나. 근데 김진웅 선수는 앞에 한기주 선수도 있었지만 좀 안 좋게 풀린 케이스 아닌가,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구단에서는 상무와 공익근무요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상무를 가서 체계적으로 경기를 하면서 관리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추천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본인이 공익근무요원을 가겠다고 해서 갔는데 공익근무요원을 간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운동도 이제 선수절만큼 열심히 못하니까 점점 이제 체격도 불고해서 공익근무요원이 끝나고 돌아왔는데 체격이 너무 커져서 다들 다른 해설위원들이 스모 선수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선수가 좀 비대해져 있었고 그 체격에 비해서 공은 예전 같지 않은 거죠. 결국 오래 선수 생활을 못하고 바로 방출을 당합니다. 삼성 그 왕조 시대가 열리기 직전 정도에 그만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더 안타깝죠. 참 야구 좋아하는 팬들은 기억하지만 그냥 일반 팬들은 김진우가 더 유명하지 김진웅은 잘 기억 못하는.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는 군산상고 야구부 코치로 좀 재직하셨다고 하고, 그 다음에 후학 양성을 위해서 어쨌든 또 지도자 길을 계속 걷고 있으니까 본인이 워낙 커리어가 있는 선수거든요. 또 좋은 지도자로 좋은 후배들 길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나 지금이
어려움이나 관리는 좀 쉽지 않고 학교에서 관리는 되려 부모님들 눈치를 본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이제 잘하는 선수 같으면 프로에 좋은 지명을 받거나 혹은 메이저리그에 스카우트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부모님들이 관리를 많이 해서 사실은 선수들의 부상 관리는 참 잘 되는데 보통 이제 프로를 오게 되면 그 부분을 관리를 못 하잖아요. 구단도 관리는 하지만 이 선수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시스템을 맡게 되니까 고등학교는 1년에 기껏해야 많이 해봐야 40게임, 50게임입니다만 프로에 오면 적어도 100게임을 넘게 하잖아요. 야수들은. 투수들도 거의 50게임, 60게임을 하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오버한다거나 자칫 잘못해서 부상을 입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고등학교 때는 냉정하게 말하면 자기가 왕이잖아요. 왜냐면 프로에 오는 선수들은 다 엘리트 중에서도 최고니까 프로에 오면 형들이랑 아저씨들이랑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다르죠. 상대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힘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좀 욕심도 나고 이러니까 소모가 더 클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나마 좀 그래도 예전보다는 선수들이 괜찮은 게 뭐냐면 요새는 자연스러운 감사위원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팬들이에요. 팬들이 신인 투수가 어느 정도 이상의 이닝을 던지는 걸 용납하진 않습니다. 그 정도로 애정도도 강하고 고관여 팬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뭐 이닝 제한이라는 말도 나오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팬들이.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1년차 때는 이 시절보다는 조금 더 어깨를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처음 촬영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 속에 이제 흐리게 남아있는 선수들을 다시 제가 세세하게 찾아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안타까웠어요. 더 임팩트가 있는 커리어를 남겼으면 이 선수들이 일찍 저물지 않고 내 기억에 훨씬 더 또렷하게 남아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 그런 것도 좀 공존했던 것 같습니다. 선수들의 인생을 놓고 보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대목이에요. 과연 이 선수들이 조금 더 길게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또 부상이나 여러 가지 그 악재를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근데 뭐 저도 인생을 살고 있지만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조심스러워지고 한낱 인간의 존재에 불과하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어쩌면 운명이란 게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이 선수 메이저리그 커리어가 대단한 투수거든요. 세인트루이스, 콜로라도, 매치에서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억하는 인물이고 이 선수가 이제 KBO 온다고 그랬을 때도 LG가 대단한 결정을 했구나. 연봉이 꽤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동아에서 야구 기자로 일하고 있는 장은상입니다. 스포츠 중계하고 있는 아나운서 한명재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실력도 인성도 모두 개나 줘버린 KBO 최악의 용병을 저희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고의 용병들은 많은데 최악의 용병 기억에 가물가물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최고의 외국인 투수는 외국인 타자는 우리가 얘기할 것도 참 많고 그럼요. 여러 인성적으로 좀 비하인드 얘기도 많고 한데 이 최악의 선수들은 진짜 너무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차마 말씀 못 드릴 것도 많거든요. 그리고 다 이 선수들이 길게 선생활을 못했어요. 그래서 짧게 하고 갔기 때문에 이미지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좀 최근 사례 중에 한 명을 좀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요 선수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또 SNS 시대에 팬과 설전까지 벌이고 팀을 떠난 2023년을 앞두고 한화 이글스에 새롭게 영입됐던 버치 스미스 선수입니다. 스미스 선수는 한화가 도박수를 던지면서 영입했던 맞아요. 투수예요. 팔꿈치 부상 이슈가 좀 있었던 선수였는데 어쨌든 일본에서 좀 좋은 성적 거뒀고 아시아 야구를 이해도가 좀 있다는 편, 그다음에 구속이 빠르다는 점 요걸 가지고 한화가 상한선을 꽉 채워서 100만 달러를 주고 영입합니다. 보장 금액도 거의 꽉꽉 채워서 주거든요. 근데 개막전 때 고척돔에서 3회에 갑자기 더가웃으로 이런 사인을 보냅니다. 어깨가 아프다며. 개막전 2.2이닝 2실점을 하고 강판됩니다. 그 이후로 더 이상 못 올라오고 결국에는 대체 선수로 바꾸면서 한화와 이제 떠나게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그 이후였죠. SNS를 통해서 이제 한화 팬들이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이제 항상 시즌 초에는 희망이 막 그냥 할 수 있다 이게 피어오르는데 100만 달러나 주고 영입한 선수가 갑자기 아프다면서 오래 못 나오니까 이제 유리몸이라는 이제 DM 이런 게 뭐 난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스미스 선수가 너무 전 이거 진짜 잘못한 거라고 보는데 또 Bye bye have fun in your garbage country라는 표현을 써요. 쓰레기 나라에서 잘 지내라 이런 식으로 또 맞대응을 해요. 이게 좀 잘못된 거죠 사실 진짜로. 예. 사실 이 선수의 커리어도 알고 있고 한화의 입장도 좀 알고 있는데 악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선수를 영입할 때 워낙에 이제 커리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 10개 팀 모두 후보군에 들어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절친한 단장이 이 친구 부상 경력 너무 많습니다. 쓰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워낙
커리어가 괜찮으니까 한번 복권 긁는 심정으로 데려와 보겠다. 그런데 하나가 그 전에 킹엄이라든가 라이언 카펜터도 부상 때문에 공백이 길어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선수에게 맥시멈으로 배팅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 최근에도 버치 스미스는 어쨌든 메이저리그 가서 이제 콜업을 준비하면서 이제 야구를 어쨌든 계속 했는데 올해도 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깨나 팔꿈치나 이런 이슈가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선수 그래서 건강하면 좋은 선수 아니면 그냥 평범한 선수. 게다가 또 분노까지. SNS로 DM으로 팬하고 이런 싸우고 막 이런 케이스가 적지 않거든요. 사실 요즘 국내 선수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 저는 좀 인성을 볼 수 있는 대목 아닌가 감히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한 경기 개막전 한 경기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받고 한 게임 뛰고 갔죠. 한 게임에 거의 9억 받고 갔죠. 근데 그게 또 심지어 고척돔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홈에선 던지지도 않은 거예요. 홈팬들은 보지도 못했어요. 좋은 선수 왔다 갔다 뭐 이걸로 끝이죠. 근데 이 선수가 건강할 때 모습만 보면 매력이 있는 거죠. 150을 던지는 투수니까 그 전부터도 이제 메이저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건강할 때 모습만 보면 아 괜찮은 외국인 투수다라는 생각을 갖고 영입을 하는데 우리 팀에 와서는 아프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은 하지만 결국은 아픈 선수들은 계속 아픈 경우가 많죠. 카리데는 삼성 팬들에게는 아직도 금지어. 해리포터 소설을 보면 볼드모트라고 부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약간 뭐 비슷한 사례죠. 제가 알기로는 정식 원래 명칭 카리다드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당시 구단에서 세 글자가 좀 좋다. 구단과 잘 궁합이 맞는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리데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13년에 아네우리 로드리게스 선수 대체 선수로 영입됐었는데 당시 대체 선수 연봉이 연봉 $12만 그 정도로 팀에 합류했었는데 3경기에서 2.1이닝 승리 없고요. 1패 평균 자책점 27.0으로 팀을 떠난 전설의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는 시즌 중간에 왔기 때문에 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영입을 한 선수잖아요. 그래서 데려왔는데 경기에 나오고는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언제 들어옵니까? 그러면 아프답니다. 결국은 이 선수는 아픈 걸 숨기고 왔던 게 아닌가? 이런 나름의 의혹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이 선수의 가중처벌이 있지 않나. 팬들 입장에서는 뭐야 카리데 언제 오는 거야?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역대 최악의 외국인 선수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선수 같아요. 재밌는 게 이때 당시가 삼성이 이제 왕조를 한참 열심히 세우고 또 성공했을 때죠. 근데 류중일 감독이 사실 우승을 계속하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근데도 류중일 감독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만들었던 몇 안 되는 토스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삼성이 2013 시즌에도 결국 우승을 하지 않습니까? 우승하면 이제 선수들한테 이제 보너스가 지급이 되거든요. 혹시 나한테도 보너스 오나요? 라는 대사로 아주 열불을 터지게 만들었던 전설의 선수죠. 역대 최고의 먹튀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정도로. 그래도 어쨌든 뭐 경기를 뛰긴 했는데 어쨌든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될 존재로 남아있죠. 이 선수도 영입할 때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뭐 이 선수도 건강할 땐 나쁘지 않으니까 정말 괜찮다고 포장을 쫙 해서 소개를 했던 사람이 그 이후에 삼성과는 절연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삼성이 용인인가 성남인가의 그 STC 트레이닝 용인에 있어요. 용인에 그게 워낙 잘 돼 있고 유명한 그래서 뭐 삼성 배구단, 뭐 야구단, 농구단 할 거 없이 거기서 잘 치료나 이런 게 되거든요. 삼성 의료원이라는 것 자체가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그럼요.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과학적인 치료도 잘 돼 있고 그런데 그건 다 받아놓고 치료 받을 것도 다 받고 했는데 결국에는 또 1군에 돌아오지 않은 아주 안 좋은 사례죠. 의료 관광 받고 돌아갔죠. 갈베스는 뭐 워낙 유명하죠. 근데 뭐 갈베스는 뭐 카리데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케이스라고 봐요. 왜냐면 10승을 했거든요. 2001년에 그때 당시에 갈베스가 이제 오면서 새로운 외국인 투수로 삼성에서 활약을 하는데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그때 당시만 해도 다승 중에서도 그 10승에 대한 옵션이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0승을 하자마자 들어놓습니다. 10승을 하자마자 아파요. 그러면서 미국에 가요. 안 옵니다. 근데 2001년에 삼성이 정규 시즌 두산이랑 이제 한국 시리즈에서 격돌을 하는데 외국인 투수 없어요. 어쨌든 갈베스가 들어오긴 들어오거든요. 근데 거의 몸이 그 전에 만들어 놓은 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시리즈 와서도 어느 정도 부상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얻어맞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 두산 타선이 워낙 강했으니까. 그러면서 삼성이 그 업셋의 희생양이 되거든요. 저는 이 갈베스의 지분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갈베스가 사실은 이제 일본 야구에서 뛰었었는데 일본 야구에서 아마 영구제명인감을 받았을 거예요. 심판한테 항의하다가 공으로 심판에게 던졌어요. 그래서 영구제명인감을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커리어가 애매해졌을 때 삼성에서 오퍼를 했죠.
갔어요. 그때 돌아갈 때도 엄마가 아파요 이러고 돌아갔어요. 그러고 이게 뭐냐 그래서 막 수소문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시리즈 때 쓱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미 이제 돌아왔을 땐 스모 선수처럼 와서 큰 도움은 됐을 걸 기대했지만 뭐 그런 선수는 아니었고요. 이 선수도 사실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좀 덜하지만 어느 정도 KBO 리그를 우습게 봤는지 뭐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땐 그다지 썩 좋은 그 인상을 갖고 있는 선수는 아니었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현역으로 왕성하게 활동했던 선수들이 지금은 대부분 코치나 감독으로 이제 재직하고 있거든요. 코치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카리데 선수 얘기는 별로 생각보다 안 나와. 왜냐하면 얼마 못 봤거든요. 갈베스 선수 얘기는 본물 터지듯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 팀이랑도 같이 있었고 워낙 그 에피소드도 많기 때문에 갈베스 선수에 대한 얘기는 진짜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10승을 했으니까 뭐 냉정하게 스펙으로만 보면 카리데보단 낫다. 여기에 낄 입장은 아니에요. 맞아요. 2006년 그 LG의 그 비밀번호에 그 할 때 이제 항상 언급되는 선수인데 매니아이바 선수는 뭐 카리데보다 심하면 심했어요. 왜냐면 여기는 뭐 경기를 아예 안 했으니까. 2006년을 앞두고 영입됐는데 그때 당시에 27만 5천 달러. 계약금 5만에 연봉 22만 5천. 근데 시범 경기 때가 되자마자 아파요를 시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프링 캠프만 소화하고 또 나중에 뭐 결국에는 빠이빠이를 하게 되는데 자녀 연봉 지급에 대해서 뭐 소송을 한 해 만에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하지 않았다고 해요. 제가 듣기로는. 근데 어쨌든 LG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금과 일부 연봉은 좀 적지 않게 날렸던 대표적인 사례죠. 사실 이 선수 메이저리그 커리어가 대단한 투수거든요. 세인트루이스, 콜로라도, 매치에서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억하는 인물이고 이 선수가 이제 KBO 온다고 그랬을 때도 LG가 대단한 결정을 했구나. 연봉이 꽤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사이버 투수였죠. 한 번도 본 적은 없는. 캠프에서 던지는 모습도 본 적이 거의 없는 그런 투수가 돼서 사실은 매니아이바가 국내에 왔었어? 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 같이 그 영입된 선수가 텔레마코라는 선수인데 그래서 매니아이바와 텔레마코는 LG 팬들에겐 꽤 오랫동안 카리데처럼 금기어였어요. 또 영입했던 분도 함께 금기어가 꽤 오랫동안 됐었죠. 팬들은 서로 박스를 하죠. 카리데 아이바 둘이 두고서. 근데 저는 감히 가중치를 두자면 저는 그래도 매니아이바가 더 좀 먹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카리데는 중간 대체 선수였고 매니아이바는 완전 영입으로 첫 시즌 전에 영입됐는데 아예 경기를 안 뛰었으니까 저는 그런 걸로 봤을 땐 역대 거의 최악의 먹튀 아닌가. 거기다가 이 아이바가 그러니까 메이저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약간 좀 행동 자체도 그렇고 선수들이나 구단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좀 약간 거들먹거렸다고 해요.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감독이나 코치가 야 언제 던질 수 있냐 보여줘라. 던지는 건 내가 결정한다. 아이고야. 기다려라. 계속 그래서 구단과도 사이가 굉장히 많이 틀어졌던 사례로 알고 있는데 이 선수도 아마 이제 KBO 리그를 잘 몰랐고 와서도 그냥 좀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 먹튀들의 백그라운드를 보면 리그를 좀 무시하는 경향의 선수들이 결국엔 이런 사례를 만든다. 로니는 뭐 그래도 요분은 다른 감독 되죠. 네, 비교적 굉장히 최근이고 로니도 이제 17년에 대체 외국인 타자로 영입이 되는데 당시 이제 루이스 히메네스가 중간에 이제 대체되면서 35만 달러에 팀에 합류하거든요. 근데 좀 애매했어요. 이제 23경기 출장에 타율이 2할 7푼 8리, 홈런 3개 12타점. 이니까 외국인 타자치고는 사실 좀 커리어가 좀 애매해서 모 코치님이 당시에는 요 LG의 감독으로 계셨는데 그 감독님이 2군에 가서 좀 재조정을 좀 하고 와라라고 했는데 뭔 소리 그러더니 갑자기 미국으로 갑니다. 갑자기 비행기를 타고 가버려서 돌연 방출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사례였죠. 그러니까 로니도 앞서 아이바처럼 커리어가 있는 선수예요. 뭐 일루스도 잘했고 다저스에서 선수 생활했기 때문에 또 팬들에게도 낯이 있고 템파베이에서도 주전 일루수를 봤는데 그래서 이런 선수가 LG에 영입이 된다?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LG 팬들은. 근데 와서 하는 거 보니까 초반에는 선구안도 좀 괜찮고 근데 좀 소극적인 부분도 있고 타구가 다 잡아당기는 타구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조정하자라고 스텝에서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또 그 일루수로 나올 수 있는 LG 자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에게도 출장 기회를 줘야 되고 하다 보니 벤치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선수는 내가 용병 맨날 뛸 줄 알고 왔는데 나는 왜 맨날 벤치에 있어? 이게 불만도 쌓였고 감독 입장에서는 2할 7푼 언저리의 성적을 낼 수 있는 선수는 너 말고도 여럿 있으니까 기회를 기다려. 그러다가 이제 조정이 잘 안 되니까 그러면 너 2군 가서 조정하고 와. 알았어 그러고 바로 짐 챙겨서 미국 튄 거죠.
자녀 연봉 지급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그때 기사도 나왔었는데 왜냐면 무단 이탈이고 그런 거에 있어서 또 계약 조건이 또 발동되는 게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자녀 연봉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데 결국 또 시점이 애매해서 대체 외국인 타자를 또 더 뽑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 애는 그냥 국내 선수로 시즌을 마무리했던 17시즌이었죠. 당시 감독님이 그 부분은 맺고 끊는 게 명확한 양반이에요. 그래서 야 보내 끝 이러고 없이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로니는 제가 최근에 뭘 하고 있나 한번 찾아보니까 그래 또 그런 재주는 또 있나 봐요. 또 다저스에서 어쨌든 선수 생활도 하고 했으니까 또 다저스 주간 방송사인 스포츠네데리 거기에서 또 해설을 또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올 시즌까지도 해설을 한 걸 보면 그래도 최근까지도 어쨌든 해설로 잘 활약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LG가 이때 이후로 뭐 계속 외국인 타자 속을 많이 썩였거든요. 앞뒤로 해가지고 로니, 뭐 아도니스 가르시아 뭐 이런 식으로 미완의 어떤 타자가 많았는데 오스틴 딘을 영입하면서 그거를 완전히 해결하죠. 우승까지 했으니까요. 작년 23시즌에는. 어쩌면 오스틴 딜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많은 고생을 했는지도 몰라요. 정말 근데 재물이 너무 많았어요. 진짜 마지막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저도 오늘 트로이닐 생각은 그러니까 잘 기억에 안 났던 선수 중에 제일 대표적인 선수가 저는 트로이닐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잘 몰랐어요. 저는 아예 기억도 안 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왜냐면 2001년에 그 두산 외국인 타자 하면은 누가 봐도 그 우즈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때 당시에 두 타자를 쓴다는 것도 굉장히 희미한 기억이고 우즈가 워낙 그 전에 이제 우동수부터 해가지고 좋은 커리어를 쌓다가 2001년엔 팀이 우승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기억이 크게 남아있는 외국인 타자인데 트로이닐도 있었다는 게 참 기억이 신기하더라고요. 사실 그 영입됐을 때 당시 나이가 36살이었어요. 메이저리그에서는 이미 이제 막차를 탄 선수였죠. 오클랜드랑 일본에서도 이제 선수 생활했기 때문에 동양 야구에 대한 그 이해가 높을 거다라 생각을 하고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가 사실은 오자마자 대형 사고를 쳐요. 그래서 사실은 역대 아마 유일할걸요? KBO 최초 사건 사고로 퇴출된 1호 선수입니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좀만 찾아도 나오기 때문에 술집에서 대차게 싸웁니다. 약간 뭐 안 좋은 또 여러 가지 행동도 해가지고 경찰서로 끌려가죠. 그래가지고 마침 또 어쨌든 트로이닐이 또 성적도 안 나왔다고 해요. 17경기에서 1할 때 타율을 치고 있었으니까 두산이 이렇게 된 김에 빠이빠이 서로 안녕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 사건을 빌미로 팀을 떠나게 되는 사례였죠. 그 사건이 벌어진 계기가 당시에 이제 투수로 왔었던 마이크 파머 선수가 성적 부진 때문에 방출 통보를 받아요. 그래서 송별회 한다고 같이 모였는데 그 송별회에서 그 사고를 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집으로 갔죠. 네. 그래도 어쨌든 좋은 빠이빠이였어요. 약간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팀에 있는데 타자를 한 명, 외국인 타자를 한 명도 더군다나 나이도 30대 거의 중후반에 이런 게 어쨌든 동기부여가 돼서 2001 시즌에도 좀 좋은 활약을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나름의 긍정적인 해석입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인. 공교롭게 또 하나 선수네요. 그러네요. 브라이언 베스도 사실은 보여준 게 그렇게 많진 않죠. 2012년에 이제 한화가 새롭게 이제 영입한 투수인데 스펙을 놓고 말씀드리자면 두 경기에서 1.2이닝 당연히 승리 없고요. 1패 평균 자책점은 48.60입니다. 이런 성적으로 이제 그 팀을 떠나게 됐는데 굉장히 일찍 방출됐어요. 5월 달에 이제 방출됐고 재밌는 거 중에 하나가 이때 당시 한화가 외국인 투수 영입에서 굉장히 후보 리스트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경쟁자 중에 마지막까지 갔던 경쟁자 중에 한 명이 그 유명한 쉐인 유먼. 쉐인 유먼. 롯데에서 3년 연속 10승하고 이제 어느 정도 커리어 결국엔 하나로 가긴 갑니다. 마지막에 다시. 그런데 이때 당시 유먼을 포기하고 데려왔던 브라이언 베스인데 30만 달러에 영입을 했던 투수인데 결국에는 안 좋은 성적만 남기고 팀을 떠났죠. 사실 시범 경기 때도 두 게임에 나와서 7과 3분의 1이닝 동안 7실점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런데 이제 결국은 시즌 첫 등판에서 박살이 나면서 이 선수는 뭐 오래 뛰지를 못했는데 사실은 이 선수 영입할 때 당시에도 최고 구속이 144밖에 안 나오고 커브나 슬라이더도 예리한 면이 거의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더니 본인이 나는 원래 슬로우 스타터야. 믿고 함께 가면 난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또 이슈가 좀 많이 냈던 건 부인의 역할도 있었던 것 같아요. 부인이 슈퍼블로거 대표 블로거였거든요. 옛날 그 시대 10년대에 유행했던 그 파워블로거의 대표적인 그래서 같이 왔으니까 국내 이제 야구도 소개하고 컵라면, 뭐 개수대, 치어리더, 응원 문화 이런 것들을 설명을 자기 블로그에 친절하게 해놓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모든 불행의 시작이 되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스토리를 너무 자주 올리는 거예요. 스토리랑 뭐 게시물 이거를 너무 이거 인플루언서의 어떤 뭐 숙명이긴 한데 심지어 남편이 그 2군에서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 시기에도 같이 어딜 다니고 이런 걸 너무 자주 올리니까 하나 팬들 입장에서 이거 뭐냐
아 이거 뭐 제대로 훈련을 하고 있는 거 맞냐 이런 분노를 자아냈었던 선수죠. 그런 일거수일투족이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다 나오는데 한국 관광 다니고 또 부인과 맛집 투어하고 이런 것들이 매일 이제 블로그에서 업데이트가 되니까 하나 팬들은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러다가 실력 없어서 결국 5월에 방출이 되니까 더 화가 많이 났는데 또 앞서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겠습니다만 하나 팬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쫓아가서 또 그래서 사실 마지막에는 결별 과정이 그다지 좋진 않았죠. 맞아요. 그리고 뭐 본인들도 좀 그런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팬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건 또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저도 그 의견에 일부 동의하지만 어쨌든 뭐 그 정도로 팬들은 좀 아쉬운 마음을 표출했던 거니까 양쪽의 마음이 좀 다 이해가 되는 사례였죠. 제가 좀 몇 가지 사례를 떠올려 봤는데 어쨌든 실력은 그래도 좀 뒷받침되는 선수들이었는데 인성이 조금 그랬던 것 중에 대표적인 상이 그래도 우리 야구에 영원한 짤을 남긴 찰리 슈렉이죠. 찰리가 조카 그렇죠. 심판에게 아주 그 직설적인 한국 욕을 대차게 했거든요. 그 기억이 아주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되게 우락부락하고 선수가 과연 KBO에 맞을까 싶을 정도로 걱정을 했던 선수가 한 명 있어요. 호세 리마랑. 호세 리마가 휴스턴 시절에 이제 메이저리그 중계를 했었으니까 당시 또 무등야구장 쓸 때라 시설도 열악하고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한국 와서 굉장히 적응을 잘해서 걱정했던 것보다는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냈던 선수고 양현종 선수가 한번 인터뷰에서 호세 리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야구에 대한 애정을 가장 많이 전수받은 선수로 호세 리마를 꼽더라고요. 네, 그래서 호세 리마 얘기하면서 울컥했던 장면도 한번 있었는데 제가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 훨씬 많은 그 영향을 주고 지금은 이제 하늘의 별이 된 호세 리마가 떠오릅니다. 저는 좀 당장 떠오르는 건 얼마 전에 좀 팀을 떠난 켈리 선수가 좀 떠오르네요. 장수 외국인 투수로 LG에서 워낙 좋은 활약을 펼쳤고 또 팀원들하고도 유대 관계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았는데다가 프로페셔널한 루틴이라 준비하라는 건지 왜냐면 켈리 선수가 나이가 저랑 동갑이거든요. 어느 정도 지금 나이가 많죠. 사실 외국인 선수로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에서 굉장히 오래 남아있고 또 팀원들과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건 사실 그런 사례가 많이 없어요. 마지막 떠나는 것까지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켈리 선수가 굉장히 좋은 영향을 팀에 끼치지 않았나. 저는 떠오르는 선수는 에릭 테임즈 선수가 떠오르는데 테임즈는 뭐 오래 뛰기도 했는데 너무 오래 뛰어서 이제 한국화가 돼서 마지막에 이제 한잔 하시고 운전해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긴 했지만 그 선수가 이제 메이저에서는 그렇게 존재감이 크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뭐 아시다시피 이제 40도 달성하고 성적도 잘 내고 잘 돼서 메이저리그로 돌아간 타자로서는 거의 첫 케이스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NC가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이었던 게 팀 성적도 성적이지만 선수들이 젊은 선수들과 그 경력 있는 선수들 격차가 좀 있었거든요. 그 중간에서 굉장히 역할을 좀 잘 했었고 특히 이 선수가 NC와 창원과 한국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난 그 서울시리즈 때도 왔었고 상황이 있을 때마다 특히 이제 시즌이 일찍 끝나는 메이저리그가 뭐 본인이 이제 포스트 시즌 가지 않으면 일찍 끝나잖아요. 그럼 한국 와서 항상 자기가 가던 땅 뭐 또 다니는 술집 이런 데 다니면서 애정을 많이 갖고 있어서 선수들과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아마 올가을에도 어딘가 들어와서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여서 특히 이제 선수들과 유대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선수로 저는 에릭 테임즈가 기억이 나요. 뭐 실력도 최고였고 그랬죠. 좋은 타자였죠, 진짜.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 제도가 이제 1998년에 시작이 됐어요. 이제 그때 시작될 때 점점 이제 자원이 주는 부분도 야구라는 이제 선수들이 좀 주는 부분도 좀 걱정을 했고 또 팬들에게는 좀 더 선진 야구를 보여주자라는 개념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와서 가장 큰 수확은 뭐냐면 루틴을 우리 선수들이 배웠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타자들은 가슴 근육이 나오면 배트 나가는 게 늦다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안 했대요. 근데 그 당시에 영입됐었던 외국인 타자들로부터 웨이트 트레이닝의 중요성을 배웠다는 거죠. 투수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루틴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걸 배웠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쌓여서 미국 야구 선수들 또 뭐 일본이나 중남미 야구 선수들 이렇게 준비를 하는구나라는 걸 배웠다는 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 야구의 좋은 그 유전자로 전이된 게 아닌가, 좀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뭐 지난번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매니 아이바만한 선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안 뛰었으니까. 아예 기록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캐스터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야구를 무시하는 경향을 많이 보였으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는 어떠한 면도 좋게 평가를 할 수 없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버치 스미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제 기대감을 줬던 게 너무 컸고 어찌됐건 $100만
계약을 하면서 올해만큼은 한화가 예전에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야. 일선발로 데려왔어라는 기대감을 줬다는 거에 대한 배신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떠나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그냥 좋게 갈 수 있었는데 쓰레기 나라에서 너희들 행복해 이렇게 얘기하고 간다는 게 어찌됐건 잠시 몸을 담았던 리그잖아요. 나라고 그런 나라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떠나는 건 일종의 뒤통수. 그래서 저는 버치 스미스를 메이저 시절에도 그렇게 썩 좋은 선수로 느끼진 않았지만 헤어지고 난 이후에 더 기분이 나쁜 그런 선수로 기억이 됩니다.